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떤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고영 테크놀로지입니다. 굿바이 스몰캡이라고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3D 검사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업체입니다. 이제 뇌수술 로봇 FDA 인증을 통해서 의료 수술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도 업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증권사 커버리지 확대와 함께 이제 기업 가치 레벨업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고영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참 핫한 기업이죠. 굿바이 스몰캡이라는 요 좀 문장이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스몰캡이지만 이제는 스몰캡 굿바이. 그렇다면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이어서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2년에 이제 설립됐고 2008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D, 2차원 검사 장비를 3D, 3차원 검사 장비 분야로 진화시키는 퍼스트 무버죠. 선각자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그리고 공장 자동화와 더불어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3,200개 정도 되는 글로벌 거래처를 대상으로 3D SPI 제품은 점유율이 47%, 무려 18년 동안 세계 1등을 유지하고 있고, 또 후속으로 제품을 개발했던 AOI 제품, 3D AOI 제품은 점유율이 33%로 8년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분야를 보면은 AOI 제품이 약 47%, 절반 정도고,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의료 로봇, 이게 신사업이 16%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SPI 제품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수요 산업을 차지해 보면 자동차 전장향이 매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35%고, 산업, 의료, 방산 분야 이쪽이 27%, 그리고 서버 반도체가 21%고, 스마트폰은 15%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지역별로 매출 비중을 따져보면은 미주가 26%로 가장 높고, 중화권이 25%, 그리고 동남아 순,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고영이 수술 로봇, 의료 분야에서 이제 선각자가 되려고 하는데, 새삼스럽게 한번 그 대표이사의 이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광일 대표이사가 서울대 전기공학 그리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상태에서 LG의 로봇 연구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대에 로봇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우리 이제 벤처의 대부라고 하죠. 미래산업의 정문술 CEO 통해 가지고 미래산업을 CTO 역할을 하면서 첫 나스닥에 상장하는 이력입니다. 자, 이렇게 수술 로봇의 성공적인 진입은 고용의 미래 성장성을 담보해주기도 하지만은 대표이사의 이력에 오랫동안 꿈에 실현하는 이제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의미가 크다, 이런 판단입니다.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기술자가 시작한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수술 로봇이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가 큰 듯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술 로봇이라는 분야가 뭐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고영이 만들고 있는 그런 로봇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그 국내 수술 로봇 브랜드는 이제 카이메로입니다. 2011년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해서 16년에 식약처의 인증을 받고 기대와 꿈이 컸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첫 납품을 했던 게 2020년. 그래서 10년이 걸렸던 상황이고, 이제 누적으로 10대를 판매하고, 전부 국내죠. 글로벌리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겠다 나선 게 이제 15년 정도 세월이 흘렀으니까 수술 로봇 분야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걸 느끼겠고요. 또 고영의 강점은 광학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활용을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연구진은, 특히 의료진은 대단히 수준이 높죠. 500례 이상의 성공 사례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입증을 했고요. 강점은, 이 카이메르 강점은
실시간 회전 각도, 좌표값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따라가고 뛰어난 정확도입니다. 뭐 1.0mm 이하의 오차도를 가질 정도로 대단한 정확도. 이런 정확도를 통해서 병원, 의사는 수술 정확도하고 성공률을 높이고 시간 단축을 하게 되고 또 환자는 만족도가 높아지고 예후를 개선시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국내에서 성공 입증을 통해 가지고 해외 시장 쪽으로 나가는 첫 원년이 2025년이다 이런 판단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내수뿐만이 아니라 사실 해외 시장을 좀 공략을 해야지 앞으로 매출이 다변화될 텐데 앞으로 판매 전략이라든지 뭐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해외 이제 브랜드는 지니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수술 로봇은 지니언트 크레니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게 되겠고 24년 5월 달에 FDA 인증을 신청을 해서 금년 1월 17일 날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미국에서 인증을 받으니까 우선 벌어질 일은 3월 달에 한 대가 첫 출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에는 상급병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약 1,500개 정도가 있는데 네. 고용의 이 연구개발 임상에 11개의 자문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1개 병원의 자문단을 포함해서 301개의 병원을 우선 타겟으로 집중 공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은 금년 상반기, 유럽은 금년 하반기, 그리고 중국은 좀 길게 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서 26년 말 정도에 일단 인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장을 따져보니까 잠재 시장은 우선 미국, 중국, 일본 이 세 개 국가의 1차 우선 타겟 병원으로는 시장 규모가 1조 정도. 그리고 세계 시장은 7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시장이다. 이게 이제 뇌수술 분야가 그렇고요. 자, 뇌전증, 파킨슨병, 뇌종양 이게 이제 뇌수술 분야인데 이쪽의 중심에서 시작해서 이제 확산을 시킬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척추 수술 로봇.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니언트 스파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죠, 가칭으로. 또 병원에 많이 깔려 있는 내비게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제품을 별도로 나올 거고 또 엑스레이 이미징 쪽입니다. 이쪽은 피폭량을 대단히 줄일 수 있고 완전 디지털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소모품 유지보수 이런 쪽입니다. 대당 판매 단가가 10억 원 이상의 고가이고 로봇 사업은 매출 총이익률이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 이제 복강경의 대명사 다빈치 여기에 이제 인투이티브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300조 정도 그리고 주가 대 수익 비율이 80배가 넘고 또 순자산 주가 대 순자산 비율이 12배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고영은 글로벌 시장 25년 원년을 통해서 이 의료 쪽 수술 로봇 매출이 되면서 이익 확대가 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시기다 이런 판단입니다. 일단 경쟁력은 있고요. 앞으로 시장이 만약에 확대되고 그 시장을 고영이 확보하기만 한다면은 참 매출이 다변화될 텐데 그런데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사실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이제 4분기에 영업 손실 2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사실상 흑자였던 거는 이제 환율이 급등하면서 네. 재고 자산이 이제 미실현 손실이 28억 원이니까 흑자였다는 측면이고 사실 고영은 전기차 캐즘의 약간 피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분야가 전장인데 전기차의 신제품들이 계속 나와야 이 장비를 쓸 수 있는 쪽이다. 그래서 전장은 함께 수요 둔화가 있었다는 측면인데 다행스러운 건 4분기 실적에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의료 쪽이 포함된 이 신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 28% 매출이 늘었고 또 매출 비중도 17.4% 높아졌기 때문에 25년부터는 전망이 밝다 이런 측면입니다. 사실 이제 고영은 17년, 18년에 4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18년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21년, 22년에 역시 400억대를 기록했고 전년도에는 이제 4분기도 부진했지만은 연간 영업이익이 33억 원인데 이제 우상향 실적이 되면서 25년에는 200억대 중후반 그리고 26년에는 360억 정도 영업이익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가 나타내고 있는 측면이고 본업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ASP 판마당 단가가 기존 대비 5배가 높은 반도체하고 의료사업 매출이 획득이기 때문에 우상향이고 또 실적 안정성이 커질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의료 쪽으로만 앞으로 이제 사업이 잘 안정화되고 또 사업이 잘 넓혀갈 수 있다면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가를 좀 보고 갈 텐데요. 와, 주가가 2024년 12월 달에 8,000원대, 그때가 7,000원대까지 내려갔었고 보니까 이게 최근에 21,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2월 18일 날. 주가가 현재 구간은 16,000원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고영이 2월 달에 사실 굉장히 핫한 기업이기도 했고요. 아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고영은 주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주가가 이제 8,000원에서 10,000원대. 이게 스몰캡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월 20일 날 FDA 인허가를 받았다 공시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솟구쳐서 지금은 정확하게 이제 1조대 초반에 있는 탈스몰캡 단계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우리 국내 투자가들은 대단히 로봇 사업에 흑자되는 기업이 별로 없는데 흑자가 되면서 본업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의료 로봇은 더더욱이 다빈치 때문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졌다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은 좀 매도가 컸죠. 외국인들은 장기적으로 갖고 있었고 실적 부진기를 경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니까 차익 실현을 낸 상황입니다. 사실 고영이 2017년에 글로벌 로봇 인덱스에 포함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68%까지 됐습니다. 지금은 계속 줄어서 21.5%인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고영은 외국인은 손바뀜이 되면서 투자가의 손바뀜이 되면서 외국인 지분율은 이제 거의 바닥권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기관이 과연 이제 사줄 것인가 하는 상황인데 국내 기관은 이제 FDA 인증을 이후에 사고 있는 분위기고 아직 연기금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되고 두 번째는 반도체 쪽에서 붙고 그다음에 의료 쪽이 계속 모멘텀을 줄 겁니다. 3월 달에 첫 출하를 하고 상반기에 일본 인증, 하반기에 유럽 인증을 포함해가지고 실적 개선가 나타나고 무엇보다 회사가 25년부터는 이제 의료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걸 별도로 매출액을 나타내면서 자신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고용을 보는 시각은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은 손바뀜. 그리고 주도권은 수급의 주체는 국내 투자가 가질 거다. 일단은 투신권 중심의 인덱스 투자가가 되겠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참여할 거다는 측면입니다. 최대 특수관계인이 21% 정도고 자사주 4% 정도니까 유동성이 대단히 큰 쪽이니까 오히려 지금은 22,000원대 같은 주가가 16,000원대 조정되는 철저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란 판단입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기관 수급이 받쳐준 다음에 2만 원대 주가 회복은 좀 쉬워 보이는 생각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굿바이라는 말은 굿바이 스몰캡이라는 말은 이제 밸류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그죠. 궁극적으로는 연기금이 담고 다시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 트럼프 2.0에도 수혜가 되는 상황에서 반도체하고 수술 로봇이 가세하는 고용은 정말 다시금 볼 이제 스몰캡에서 보기 힘든 주식이 아닌가. 그리고 테크의 선지적인 삼각자다 이런 판단입니다. 사실 이제 로봇이라는 새로운 테마가 발생을 했는데 로봇이라는 이 사업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로봇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시장에서 고민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가 나오는 쪽이 의료 쪽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고영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주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